세월호 유가족의 아픔을 담은 영화가 독일에서 개봉했다. 여전히 바닷속에 있는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독일 동포들도 혹한의 추위를 뚫고 거리로 나왔다. 할아버지와 아버지, 딸까지 태권도 유단자. 3대에 걸쳐 태권도를 수련하고 있는 특별한 캐나다 가족을 만나본다. 바리스타로 변신한 난민들. 희망 한 스푼에 용기 한 스푼을 더한 커피 맛은 과연?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문을 연 착한 커피 전문점으로 찾아가 본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1000일이 지나 3주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직 바다에서 돌아오지 못한 자식을 기다리는 유가족들의 슬픔은 더 짙어지는데요. 독일의 한 동포가 이런 아픔을 나누기 위해 제작한 영화가 뮌헨에서 상영됐습니다. 김은경 리포터가 전해왔습니다. 뭐가 그리도 즐거운지 웃음이 떠나지 않는 소녀들. 활짝 핀 노란 봄꽃을 닮았습니다. 태연아, 이제 내가 너 찍어줄게. 수학 여행의 설렘을 가득 안고 천진난만한 학생들을 태운 버스는 긴 터널을 지나 진도로 달려갑니다. 하지만 행목항에 도착한 버스에 학생들은 없고 자식의 유품이라도 찾으러 온 부모들만 남았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세월입니다. 진상규명을 위한, 진실을 위한 유가족분들을 얘기를 담고 싶었어요. 그들의 대단함, 그들이 겪었던 아픔, 그들이 싸우면서 함께하는 우정들. 독일 유명 언론사에서 프리랜서 기자로 일하는 정 씨는 세월호 유가족의 아픔을 글로 다 전할 수 없어 직접 영화를 제작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2달 뒤인 그해 6월부터 유가족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독일어 자막을 입혀 독일 영화관에서 정식 개봉하기까지 3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습니다. Ich finde es sehr beklemmend. Ich kann mir schwer vorstellen, dass so etwas passieren kann in dieser Art. 사랑하는 아들, 딸을 먼저 보낸 부모들은 속 이야기를 애써 담담한 듯 얘기합니다. 앞으로 뭐를 해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해보긴 하는데 할 게 없어요. 할 필요도 없고 돈 벌면 뭐 할 것이고 그걸 누구를 위해서 돈을 벌겠어요. 아침에 눈 떴을 때가 제일 힘들어요. 저녁에 잠은 그냥 지쳐서 자는데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상실감 같은 거죠. 이렇게 못 일어나겠어요. 일어나야 되는, 들고 일어나 버려야 되는데 못 일어나고. 영화 감독도 아닌 정 씨가 직접 카메라를 들고 나설 만큼 영화를 통해 꼭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좀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행동을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왜 이런 정말 허무한 희생, 이런 일들이 있었던가, 그리고 또 한국이 어떤 사회라는 것을 좀 더 알고, 그리고 또 그냥 공감할 수 있는, 연대가 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독일 뮌헨에서 와이텐월드 김은경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남겨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이 아닐까 싶은데요. 타국에 있는 해외 동포들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시내 중심가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노란 우산이 하나 둘 펴지기 시작하더니 왜라는 글귀가 완성됩니다. 왜 가만히 있으라 했는가? 왜 구조하지 않았나? 왜 인양은 이리도 더딘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 수많은 궁금증. 우리 젊은 애들 좀 영혼을 좀 위로해주고 또 한 해를 넘게 돼서 미안하다고. 날씨도 너무 추워졌는데 많이 아직 미수습자들도 많고 한국도 이제 천일 세월호 기념해서 이제
이제 하고 집회도 하고 추운 날씨에도 하고 있는데 같이 동참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양승진 선생님. 유난히 추운 겨울, 이보다 더 추운 바닷속에서 아직도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희생자들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행복한 향에 나직 읊조린다. 가만히 따르지 말고 다시 태어나라 아이들아. 너희가 꿈꾸던 그 나라를 살아라. 그들이 꿈꾸던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이제 그 답은 남겨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2014년 4월 16일부터 2017년까지 지금까지 변한 것은 없습니다. 다시금 세월호 인양, 세월호 진상규명, 그리고 세월호 특별법을 다시금 개정하면서 여전히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전히 바닷속에 있는 그날의 진실, 그 진실이 무트로 올라올 때까지 동포들은 앞으로도 추모 집회를 계속 열 계획입니다. 태국 태권도와 사격, 그리고 하키 국가대표팀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모두 감독이 한국인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배용욱 감독이 이끄는 태국 여자 하키 국가대표팀은 아시아 강팀으로 도약하며 하키의 인기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김기성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태국 여자 하키 국가대표팀 훈련이 한창입니다. 실전을 방불케 하는 경기를 펼치는 선수들 사이에서 한국인이 눈에 띕니다. 2011년부터 팀을 이끌고 있는 배영욱 감독입니다. 한국에서 코치 생활을 19년 동안 했고요. 한 지인으로부터 태국 여자 국가대표 팀 하키 지도를 한번 해보겠냐는 의뢰를 받고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필드 하키는 태국에서 인기 종목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배 감독이 팀을 맡은 이래 성적이 일취월장하면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아시아 8개국이 참가한 아시아 하키연맹컵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결과 부진했던 태국 여자 하키팀은 세계 랭킹 31위까지 상승했습니다. จะเข้าสู่ระบบเกมนะคะระบบเกมก็ถือว่าทีมเราทีมชาติไทยก็ได้พัฒนากันไปเรื่อยๆนะคะเราก็สามารถที่จะสู้กับทุกทีมได้นะคะในเอเชียแล้วก็เป็นบางทีมนะคะของอาเซียนตอนนี้ความหวังเราก็อยากจะ 배 감독은 한국식 스파르타 훈련으로 선수들의 기량을 끌어올렸습니다. 1년에 한 번 한국에서 전지 훈련도 하며 다양한 실전 경험을 쌓습니다. 훈련할 때 화를 내도 진짜 훈련을 힘들게 시켜도 아이들이 그때 잠시만 조금 힘들어하고 조금 뭐랄까 짜증을 낼지언정 훈련이 끝나고 나면 다시 아빠와 딸 관계. ถ้าเทียบกับโค้ชคนอื่นเขาก็จะไม่ได้แบบคิดมากหรือเราต้องมาเครียดอะไรเหมือนโค้ชแบนเขาค่อนข้างจะจริงจังของโค้ชคนอื่นมากค่ะในเรื่องของเกมในเรื่องของ 오는 8월 동남아시안 게임에서 우승하는 것이 목표인 배영욱 감독. 최영석, 김창년 등 태국에서 활약하는 한국인 국가대표 감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스포츠 한류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방콕에서 YTN 월드 김기성입니다. 미국 몽고메리에는 지역 대회는 물론 전국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한인 유소년 축구팀이 있습니다. 서양 아이들에 비해 작은 체격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성적을 거두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동포 축구 꿈나무들을 안미양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축구 꿈나무들이 드리블 연습에 여념이 없습니다. 프로 선수 못지않은 십동작부터 화려한 개인기까지. 몽고메리 한인 유소년 축구팀 UMA 선수들의 훈련 현장입니다. 우리 팀은 그래도 체력하고 제일 중요한 게 체력하고 기본기예요. 기본기 리프팅도 제일 많이 하고 체력도 매일매일 와서 첫 번째 하는 거는 돌고 계속 돌고 그 다음에 리프팅하고 또 마지막에 또 돌고. 2015년 5월 창단된 이 축구팀은 매년 놀라운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6개 주 유소년 축구팀이 참가한 동남부 지역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2015년에는 미국 50개 주 클럽팀이 참가한 전국대회에서 준우승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키가 큰 미국 선수들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한국식 체력 훈련과 기본기 훈련입니다. 훈련의 80% 이상을 달리기 등 체력 훈련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 땅에서 우리 소수민족인 우리 한인들이 이렇게 함께 또 특히 아이들이 차세대의 아이들이 함께 축구를 통해서 또 축구를 배우면서 함께 함으로 인해서 또 그런 한국에 대한 애국심도 느끼고 또 한국에 대한 애착도 생기는 그런 점에 있어서 무척 훌륭하고 소수민족이지만은 그 대회에 나가서 두각을 나타내고 큰 성적을 거두는 게 뭐 이제 코치님을 비롯해서 부모로서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4학년 박민호 선수의 활약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4살 때부터 축구를 시작한 민호군은 최근 4경기에서 7골을 기록할 만큼 놀라운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는 4월에는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국제 유소년 축구 대회에 미국 대표로 참가할 예정입니다. 민호군은 평소 존경하는 한국 선수들을 보며 프로 선수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연습벌레였어요. 책을 봤는데 맨날 다른 친구들은 먹고 잤는데요. 밖에는 틀렸어요. 계속 리프팅하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6,000개를 안 채우면 계속했어요. 밤때까지 계속. 동네 축구 동아리로 시작해 현지인들이 가입할 만큼 강팀으로 성장한 한인 유소년 축구단. 국제 무대를 주름잡는 선수들로 성장하길 기대합니다. 몽고메리에서 와이튼월 안미양입니다. 지난해 11월 캐나다에서 열린 세계 청소년 태권도 선수권 대회입니다. 전 세계 100여 개 나라 태권도 유망주 800여 명이 기량을 겨룬 이 대회에서 새로운 스타가 탄생했습니다. 여자 59kg 이하급에서 금메달을 딴 캐나다 선수 스카일라 박입니다. I think they just have to focus on your goal and just work hard towards it, and one day it'll come true. Well, my ultimate goal is to be Olympic champion one day. 스카일라의 메달 획득으로 대회가 열린 버나비 씨도 싱글벙글입니다. 버나비 씨는 지난 2015년 캐나다 최초로 태권도의 날을 선포한 곳입니다. Our mayor had proclaimed a Taekwondo Day in Burnaby, so we created these friendships and relationships. 누구보다도 스카일라 가족의 기쁨이 큽니다. 스카일라는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서 태권도를 배웠습니다. 스카일라의 할아버지는 1977년 캐나다에 이민 간 1세대 태권도 사범입니다. 아버지 역시 태권도 사범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She's a third generation taekwondo in our family. She learned taekwondo in her mom's tummy. No, she learned as soon as she could actually walk. Yes, so she was at the dojang all the time, kicking, punching, rolling around. 경기가 끝나고 함께 모인 스카일라의 가족. 3대가 모인 거실엔 태권도의 역사가 담긴 트로피와 상패가 눈에 띕니다. 대한민국 국기로서 태권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 아이 하나한테만큼은 태권도를 시켜서 대한민국의 그 전통의 무술을 배우고 주고 싶어서. Taekwondo is part of my life. It is part of my culture as a Korean, and I'm very proud. 캐나다 사람인 스칼라의 어머니 역시 검은띠 유단자입니다. Well, Taekwondo's been part of the family for, I guess, since I met my husband. 태권도는 이들이 낯선 곳에 뿌리를 내리고 정체성을 찾도록 도와준 인생의 큰 나무 같은 존재가 됐습니다. We love Taekwondo! 매그카키 씨가 출근을 서두릅니다. 종교 문제로 부탄에서 추방돼 네팔 난민촌에서 지내다 미국에 온 건 6년 전. 돈을 벌고 싶어도 취업이 안 돼 하루하루 막막하고 고된 삶을 지내왔는데요.
요즘은 바리스타로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I never make a coffee like a latte, chai, anything else, like espresso, anything else. It's really cool, and I'm enjoying it. 지난달 문을 연 이 커피 전문점에는 매그 씨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난민들이 바리스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 난민 협약이 제정된 1951년을 잊지 않기 위해 간판에는 1951 커피 컴퍼니라는 이름을 새겼는데요. 난민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착한 커피 전문점은 두 청년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했습니다. That's what we're trying to meld. We're trying to show people that you can have the highest quality product and that refugees are the highest quality of people and that they can make that happen. 레이첼 씨와 더그 씨는 2년 전부터 교회 한 귀퉁이를 빌려 난민들에게 바리스타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수료생은 35명. 교육을 받고 나면 자신들의 커피 전문점에 고용하거나 또 다른 곳에 취업할 수 있도록 다리도 놔줍니다. So I feel like the employment is a huge piece of it, but then I think the other part of it that's really important, which we hope to encompass in our cafe, is connection to community. 난민들의 희망 한 스푼을 넣은 커피 맛은 과연 어떨까요? I love it. I think it's a great start for people who deserve a great start here. 부탄에서 추방된 매그 씨는 비록 고국을 잃었지만 희망은 잃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전 세계 난민들이 다시 일어설 기회가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Try to help other immigrants who are here, to help them train and maybe to communicate and other kind of things, whatever I know. 샌프란시스코에서 YTN 월드 최음입니다. 늘 엄마와 통화를 하며 자주 서로의 안부와 일상을 이야기하기에 엄마에게 손편지 쓰는 것이 얼마만인지 모르겠네. 벌써 나는 결혼 4년차가 돼가고 내가 엄마 품을 떠나온 지도 어느덧 11년이 됐어. 엄마가 그렇게 반대했던 유학길, 내가 공부를 마치고 귀국할 날만을 눈 빠지게 기다리며 누구보다도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준 엄마한테 결혼해서 미국에 살겠다는 내 결정이 얼마나 충격과 실망이었을지 잘 알아. 그럼에도 엄마는 내 행복을 위해서 너무나도 시원하게 멋진 모습으로 결혼을 허락해줬어. 엄마 마음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아직까지 철부지지만 엄마 그래도 이것만은 알아줘. 엄마만이 내 유일한 울타리고 나의 영원한 지원자라는 거. 항상 건강 챙기고 많이 사랑해요, 엄마.